안녕하세요. 아직 철들지 못한 키덜트의 채널, 간지나게 나이 먹고 싶은 어른이의 채널, 행복한 중년, 허은순의 꽃중년 라디오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채널 중에요. 오지는 오진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름 너무 잘 줬잖아요. 오지는 오진다. 그래서 제가 오지는 오진다가 오지게 재밌어서 날마다 뭐 오지게 놀러 와요. 뭐 이런 댓글을 달면서 서로 알게 된 채널인데요. 이 분들은 이제 시골 빈집을 주로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빈집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빈집을 손수 고치고 청년 4명이 거기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시골 살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내려와서 뭐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청년들의 이 시도가 너무나 참신하고 기특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의 중간중간에 시골로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는데 제가 시골에 내려와 살면서 그것도 원주민 마을 안에 있는 집에 와서 원주민들과 섞여서 살면서 정말 도시 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많이 배우고 체험하면서 살게 됐거든요. 특히 이 오지는 오진다라는 이 채널은요. 빈집을 소개하는 컨텐츠답게 시골 빈집을 이렇게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고향집 같고 저는 서울 토박이고 한 번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산 적이 없었고요. 서울 토박이고 내가 서울에 산다는 것을 되게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골 빈집에 매력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오지는 오진다라는 채널을 한번 꼭 보시고요. 아마 우리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는 채널일 거예요. 일단 여기서요.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원주민 마을 안에 있는 시골집을 얻어 산 지가 이제 3년이 넘었어요. 2년까지는요. 한 2년까지는 원주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도시물이 덜 빠졌던 거였죠. 그래서 왠지 뭔가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만 할 것 같고, 왠지 서울하고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시골에 살긴 살지만 서울 사람 그 티를 좀 못 벗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풀 뜯고 약초 캐고 하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비로소 시골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터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다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색이 달라요. 뭐 논과 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일 제가 설레는 때가 봄에 모심기 할 때, 그리고 그것이 황금 들녘으로 이렇게 바뀔 때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하는 건 있는데, 들판은 매일 색을 바꾼다. 자연에서 만난 동식물들의 사적인 삶, 이렇게 돼 있네요. 루이스 스탬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목초지에서 살면서 동물과 식물과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에세이로 써낸 책이에요. 이 사람은 농부지만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작가예요. 저와는 좀 대조되는 이 사람이 해리 퍼드셔라는 곳에서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글을 쓴다네요. 그러면서 날마다 가축을 돌보고 들에 나가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들판에 경계를 이루는 도랑과 그 지역의 역사책을 들춰보기도 하면서 자연의 일상적이면서도 경이로운 면모를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도 나무를 뜯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사실 시골에 산다고 해서 시골 사람들이 모든 약초나 풀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낸 약초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먹는 거냐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뭐에 좋으냐고,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자연에 있다고 해서 그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즐길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겠죠. 여기 시골은요, 겨울에는 정말 말도 못하게 허전해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봄을 준비하고 있죠. 생명이 경이롭다라는 것은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에서 싹이 올라오고 또 꽃을 피울 때, 아직 얼음이 얼어 있는데 그렇게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자연이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책을 쓴 작가는 가축을 돌보는 사이사이 목초지에서 마주치는 동물들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저자가 꼼꼼히 기록한 덕분에요, 이 책에 쓰여진 동물들의 생태와 행동이 무척 흥미롭게 서술돼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흰 가슴 물까마귀는 수십 년씩 대를 이어 같은 둥지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새끼여우는 조심성 없이 밖에서 막 놀다가 조금 더 자라면 인간을 경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간혹 동물들끼리 마주치는 장면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령 여우와 오소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책에는 이렇게 써놨네요. 여우와 오소리가 서로 지나다니는 길에서 마주쳤다. 오소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여우는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30m 떨어진 이곳에서도 여우가 내는 분노에 찬 거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소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여우가 미동도 하지 않는 흑백의 돌부처를 돌아 목초지로 껑충껑충 뛰어 들어가며 길을 내준다. 그 다음 음악도 듣고 이 작가의 책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원제목은 목초지라는 뜻인데, 목초지는요, 건초를 만들기 위해서 풀과 꽃을 키우는 곳이에요. 자연 서식지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목초지는 자연과 인간, 짐승이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곳이자 가장 좋은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 예술성을 간직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정말로 목초지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스위스 목초지였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평지보다는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그 목초지도 역시 가파른 산이었어요. 근데 그 목초지에서 키우는 그 들꽃들, 그 목초지에는 계절마다 다른 들꽃들, 들풀들이 계속 자라나고 또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 비탈을 전부 다 이렇게 들꽃으로 산 비탈을 이렇게 목초지로 만든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 꽃들과 풀들을 다 베어다가요 소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초지에 소들을 풀어놓고 방목하고 키우는 건데 그야말로 이제 자연에서 목초지에 풀을 뜯어먹고 크는 소인 거죠. 그때 저를 거기로 안내했던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장 여기가 좋을 때가 5월경 뭐 그렇대요. 목초지의 절정이자 이 책의 절정은요. 풀베기가 이루어지는 7월입니다. 그때가 바로 건초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달이기 때문이죠. 서양 격언에 이런 게 있대요. 태양이 비출 때 건초를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7월이 다가오면 저자는 굉장히 바쁜 거죠. 비가 많이 오고 맑은 날이 매우 드물어요. 하지만 며칠간 맑다는 예보를 듣게 되면 저자는 풀베기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트랙터로 풀을 뱉는데요. 얼마 못 가서 튀어나온 돌멩이에 예촉이 날이 부딪혀서 부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당장 새 날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 책의 저자는 수십 년 묵은 낫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양 아래서 2시간 동안 작업하자 약 4분의 1 에이커의 풀을 벤다. 트랙터만 있었으면 길어봐야 5분이면 끝났을 일이다. 페니가 땀을 흘리며 차 한 잔을 들고 구원자처럼 나타난다. 어떻게 되어가? 그녀가 얼굴을 찡그리며 묻는다. 끝내줘. 내가 고함치듯 말한다. 농담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송아지를 받을 때를 제외하면 지금처럼 큰 만족감을 안겨준 일은 없었다. 나는 거의 황홀경에 빠져 있다.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set adrift with featherweight like bows, unaware of where my heart would flow.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can't touch the bottom, sit into a tumble. Waves that shake me out of my skin. Never been so easy, losing my direction. My bearings have me south of home, but I've been wrong before.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set adrift with featherweight like bows, unaware of where my heart would flow.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And the water like a friend I've not seen in years, so familiar and strange at once, like a lover who lost her touch. At first I was hesitant, now it seems oh so curious. How'd I wind up so far from home when I barely had left the shore?
was waiting in the undertow. Said a drip that fell away like bones, unaware where my heart would flow.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and I was dreaming of a love I loved. I fell asleep within an autumn flow. I never knew I drew so far from home, while I was waiting in the undertow.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5분이면 할 일을 처음에는 이거 괜히 개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일이 막상 집중하다 보니까 노동이 주는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거죠. 저도 땅을 파고 풀을 뜯고 약초를 발견하고 할 때요. 그 덥고 땀이 나고 하지만요. 제가 땀 흘려 일할 때 그 노동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기계로 잘랐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깔끔한 풀의 단면, 높다란 기계에 올라 조작할 때는 맡을 수 없었던 플레움, 기계의 진동음이 아닌 낫지를 할 때마다 들려오는 그 슥슥 풀 베는 소리 있죠? 그런 것들에서 아마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건초는 겨울 동안 가축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죠. 저도 아까 비가 잠시 그쳐서 비 맞은 꽃들을 쓰다듬고 왔는데요. 이제 마가렛이 비가 오니까 금방 쑥 큰 거예요.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가지 더 뻗으라고 순들을 좀 잘라줬어요. 그 식물의 잎들을 만질 때의 그 느껴지는 질감, 그리고 그 식물 잎들에 떨어진 빗방울을 만질 때 촉감, 그리고 조금씩 비가 튀어서 잎에서 만져지는 그 흙먼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나와 흙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저에게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I'm waiting here inside my own skin. I'm waiting here and I don't know why. I thought that I could heal from within, but it feels like I'm just picking a fight. And I don't know which side of me's winning or losing right now. It's a dead even kill. I take it for granted, the life that I'm handed. I'm stuck between heaven and hell, but I want you more than anybody else. I'm waiting here where I let you go. I'm waiting here and I don't know why. I thought that there was no way to know, but now I know my instincts were right, and I got what I wanted, but it feels like I'm losing right now. We're a dead even kill, and I took you for granted. I'm sorry I did it. I pushed us both off of the rails, but I want you more than anybody else. Cause you're the garden I left behind. Cause you're the garden I left behind. I chose
I got what I wanted, but it feels like I'm losing right now. I'm a dead even kill. And I took you for granted. I'm sorry I did it. I pushed us both off of the rails. And I got what I wanted, but it feels like I'm losing right now. I'm a dead even kill. And I took you for granted. I'm sorry I did it. I pushed us both off of the rails. I pushed us both off of the rails. But I want you more than anybody else. 이 책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찡한 이야기는 아마 늙은 암소 마고의 죽음일 거예요. 그때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고의 딸 미라벨이 느릿느릿 걸어와 코로 엄마를 건드려 본다. 안개 속에 스며 있는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나는 안락사로 마고의 고통을 멈춰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 수의사에게 전화를 건다. 마고는 수의사도 이들이 풍기는 소독약과 질병의 냄새도 싫어한다. 나이 많은 이 암컷은 자연스럽게 생명이 꺼져가고 있고 나는 이제 그만 세상에서 놓아주기로 한다. 나는 까마귀들이 눈을 쪼아 먹지 못하도록 마고의 얼굴을 사탕무 자루로 덮어준다. 지은이는 마고를 그가 있어야 할 이 들판에 묻어서요. 토양의 양분이 되도록 하고 싶었지만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 사체는 도살장에서 소각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축산에서 질병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법이지만 마음이 쓸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겠죠. 우리가 자연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생명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안에는 죽음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다시 다른 생명을 불러옵니다. 그러한 작은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것, 올해 일어난 일들이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같으면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순환하는 것.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 안에 우리 인간들도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은 공존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외출을 자제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낸 지가 꽤 되잖아요. 잠시 그 정도 멈췄을 뿐인데도 이렇게 빨리 자연이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가 자연과 함께 천천히 느리게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I'll wait to see your golden smile, feel of 1,000 kisses. Oh, please stay a while. I'll reach up to hold your sunlit face. Feels like a handful of silk now. I'm in your warm embrace. Oh, I hope this feeling lasts till the oceans turn to glass and the world
charm, enchanted by your ways. In the magic of your eyes, I've become lost in their spell. So come closer, my dear, because all is well. Oh, I hope this feeling lasts till the oceans turn to glass and the world around us turns and fades to black. Together we'll hold back the sun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Against the stream of time we'll run, baby. We'll hold back the sun.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world spins round, when I lay right next to you, I can't close my eyes even though I try. These perfect moments are few. I fall asleep to embrace in the morning, awake to that perfect side of you. Together we'll hold back the sun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Against the stream of time we'll run, baby. We'll hold back the sun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Against the stream of time we'll run, baby. We'll hold back the sun in this moment, forever. 본문 22쪽입니다. 때로는 방치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도시에서는 부자들이 언덕에 살지만 시골에서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언덕에 산다. 대규모 목장과 농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평야를 가지고 있다. 언덕에 농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토지를 개량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다량의 제초제를 뿌린다. 가난처럼 어떤 것도 보호되지 못한다. 요즘 시골은 높은 곳에는 전원주택이 있죠. 또 다른 쪽을 읽어볼까요? 벌거벗고 쓸모없어 안식처가 될 수 없는 마시필드 산 울타리 밑에서 힘없이 늘어져 풀밭에 앉아있는 눈에 절망이 서려있는 박새 한 마리를 지나친다. 겨울은 11조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나는 돌아가는 길에 이 새를 걷어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하게 해주고 먹이를 주리라 다짐한다. 박새를 본 곳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새는 죽어 있었다. 추위로 감각을 잃은 손에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새를 담는다. 밤에 들려오는 합창도 있다. 그리고 불빛이 새하얀 면사포처럼 고혹적인 오늘 같은 날이 이 합창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땅거미가 지는 대기는 알맞게 촉촉하고 봄 목초지의 꽃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진다. 서로 맞은편에, 다시 말해 한 마리는 그로브 산 울타리에, 다른 한 마리는 뱅크필드 산 울타리에 앉아있는 두 마리의 검은 집박이가 이 세계에서 자신의 영역을 선포하며 서로를 향해 정신없이 지저긴다. 아, 5월이 왔다. 잉글랜드에 이 목초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즐거운 5월은 새들의 아침 지저김 소리를 듣는 달이자 여우를 관찰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부모가 배고픈 새끼들을 이끌고 햇살 아래로 나오고 새끼들이 땅 위에서 장난을 치며 놀기 때문이다. 오늘 밤 새끼 여우들은 경계가 완전히 풀어져 있다. 잡목림에서 나와 울타리 아래로 살금살금 움직인 다음 들판을 덮고 있는 풀밭 위에서 요란 법석을 떨며 장난을 친다. 이들의 청록색 눈이 내가 접근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10m쯤 가까워져서야 굴 안으로 재빨리 도망간다. 이런 상태는 오래가지 않는다. 한 달만 지나면 이들은 나를, 인간을 경계하게 되고 밤을 좋아하는 본성이 깨어날 것이다. 나는 박제된 여우를 좋아했지만 우리 집 닭과 오리, 새끼 양을 죽인 살아있는 여우에게는 한 번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존중과 사랑은 별개다.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 존중과
사랑은 별개다. 사랑하지만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사랑할수록 존중해야죠. 존중과 사랑은 별개다. 오늘은 들판은 매일 색을 바꾼다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라디오 영상을 들으시고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댓글들을 제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방송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방송을 했는데 좀 무거워서 듣기 싫어하실 줄 알았더니 의외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공감하셨던 분이 있었더라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떤 분이 이제 밤에 자려고 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주무시려고 이렇게 누웠다가 조금 눈물이 나셨대요. 그분 댓글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사춘기 때 라디오 방송 틀어놓고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웃으면서 사연 들으면서 그러고 그냥 잠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제 방송이 여러분들의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잔잔한 방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